티켓값 내려, 출연료 내려. 최근 배우 최민식의 작심 발언이 꽤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요. 얼마 전 최민식은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 좀 내려라.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영화 한 편에 15,000원이면 집에서 OTT 보지 발품 팔아 극장에 가겠냐? 등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극장가가 겪고 있는 경영 고충을 근거로 내놓으며 팬데믹 중 영화관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나? 영화관 사업은 땅 파서 하나? 아니면 자선 사업으로 알고 있나? 라며 강력하게 맞대응했어요.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해 누리꾼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금액이고 극장가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금액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저만 아리송한 건가요? 그런가요? 축하할 일인데 축하가 안 되는 9년째 자칭 사랑 타칭 불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근황이 해외 영화제를 통해 전해졌어요. 최근 제77회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김민희가 최우 수연기상을 수상했다는데요. 이 작품은 두 사람이 협업한 15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두 사람은 무대에 오르기 전 찰싹 달라붙어 두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축하하고 칭송하고 수상 후에는 김민희가 홍 감독에게 폭 기대고 폭 안기고 하는 등 가감없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보다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뻐해야 할 경사인데 축하는커녕 싸늘한 시선으로 보게 되니 말해요. 이유는 다들 아시죠? 해외 영화제만 돌며 그들만의 세상을 연출해가는 두 사람. 정녕 행복한 건가요? 그런가요? 두 번째 부인이 되기 싫었어요. 가수 진미령은 코미디언 전유성과 1993년 결혼했지만 이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 진미령 스스로 이유를 밝히길 그 결혼이 전유성에게는 재혼이었고 그녀에게는 초혼이었다고 해요. 진미령은 전유성의 호적에 자신이 두 번째 부인으로 기록되는 게 너무 싫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군요. 하지만 둘은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다 결국 이혼하고 말았는데요. 진미령에게는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이 표출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전유성의 냉면이 먼저 나오자 그는 자신의 냉면을 다 먹고 진미령이 뒤늦게 나온 냉면을 먹으려는 순간 혼자서 자리를 떴다고 해요. 그 모습에 진미령은 냉면을 먹는 이 짧은 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전유성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군요.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되고요. 두 분의 싱글라이프를 응원드려요. 그나저나 진미령씨 올해 66세임에도 불구하고 40년째 46kg을 유지 중이라는데 그 비결은 비밀인 건가요? 그런가요? 스크린도 접수한 트로트 영웅 가수 이명웅의 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이명웅의 영화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8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 영화는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이명웅의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내용인데요. 예매 오픈 2일 만에 예매율 1위에 오른 후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전 예매 매출만 3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시사회에는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를 포함해 천여 명의 팬이 모였대요. 시사회에 참석한 이명웅은 가수로서 스타디움에 입성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죠. 한편 영화 개봉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도 열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진행돼 가수와 팬들 모두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대뿐 아니라 스크린까지 압도한 이명웅씨 축하드리고요. 실제 공연을 보지 못하는 팬들은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이명웅 씨 공연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녀가 제주 대신 픽한 동네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11년 동안 살던 정든 제주를 떠나 9월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부부가 어느 동네에 새 터전을 마련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렸죠. 바로 평창동이라고 하는군요. 이들은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 필지를 현금 60억여 원에 매입했다고 해요. 평창동엔 정재계 인사들 뿐 아니라 유해진 홍진경 및 최수종 하이라 부부 등 여러 연예인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효리씨 이상순씨 제주에서 정 많이 들었을 텐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다니 기왕이면 새 집에서 더 행복하길 바라고요. 이제 이효리 씨한테 속일댁 말고 평창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부동산 사기로 너무 우울했어요. 개그우먼 이수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혔어요. 이수지는 원래 정발산 근처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5억을 올려달라고 했고 5천도 아니고 5억을 올려달라고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집주인은 이수지더러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파주로 향했다고요. 이수지는 거기서 전재산 사업과 대출을 통해 빌라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분양대금을 치룬 시행사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기꾼이었다고요. 법정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사기꾼은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이수지는 가족과 함께 월세살이를 다시 시작했다죠. 그러다 보니 정신과를 찾아야 하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우울했다고요. 유쾌하고 능력 있는 이수지씨 힘든 일 겪었지만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나저나 일반인이건 유명인이건 마구 등쳐먹는 이놈의 부동산 사기꾼들은 꼭 큰 벌 받아라. 너네는 인과응보가 무섭지 않은 건가요? 그런가요? 세기의 미남 별이 되다.
프랑스 배우 알랑드롱이 향년 88세로 별세했어요. 1935년 파리에서 태어난 알랑드롱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아픔이 있고 군인, 웨이터, 운송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했다고 해요. 그러다 스크린에 데뷔해 태양은 가득히 리플리 역으로 스타덤에 올랐죠. 이후 한밤의 암살자 시실리안 등 주로 누아르 영화에 출연하며 프랑스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치명적으로 잘생긴 외모 덕에 알랑드롱은 세대를 뛰어넘는 미남 배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하지만 말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세 자녀와도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일본인 동거녀에게 학대당했다며 그녀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그리 평탄치 않은 말년을 보냈다고 해요. 시끄러운 인생사지만 돌아보면 허무하죠. 부디 이제 평온히 잠드시기 바라고요. 알랑드롱님은 이제 세기의 미남이 아니라 전설의 미남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내 아들이랑 이혼해도 돼. 배우 서효림의 시어머니를 아시나요? 바로 김수미 씨인데요. 2019년 김수미 씨의 아들과 결혼한 서효림은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면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하죠. 한 번은 술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서효림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이에 김수미 씨는 이혼해도 된다, 잠깐 시끄러울 뿐이다 라고 쿨하게 대답해줬다고요. 또한 김수미 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혹시 아들과 이혼하더라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서효림에게 미리 집을 증여해 주었다는데요. 게다가 며느리 힘들까봐 결혼시키고 아들 내외 집을 딱 4번 갔고 그마저도 2번은 촬영 때문이었다는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이런 시어머니는 참 보기 드문데요. 김수미 씨를 시어머니로 둔 서효림 씨,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요? 그런가요?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방송인 서정희는 지난해부터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공개 열애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또 두 사람은 얼마 전 서정희의 어머니,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나 행복한 시간도 가졌다네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6살 연하이고 건축가로 일하고 있다고 하죠. 헌데 최근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정돈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10년까지 변함없으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는군요. 이 또한 사랑하는 연인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마인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정희 씨, 지난달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왔고 또 몇 해 전에는 유방암 수술도 잘 견뎠고 그러니 앞으로는 행복할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헌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정희 씨는 체질적으로 주름살이 안 생기는 얼굴인 건가요? 그런가요? 대기업 회장님이 협박당했어요. 지난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헌데 그 혼외자들의 친모인 조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어요. 바로 서 회장 측의 고소에 의해서 말이죠. 서 회장 측에 따르면 조모 씨는 돈을 안 보내주면 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288억 원을 뜯어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서 회장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 해외 송금에 이용하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요. 이로써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죄인데요. 거기에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고요. 어휴, 혐의들이 번쩍번쩍 화려하네요. 조모 씨는 자식들을 볼모로 인생 한 방을 제대로 시전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런가요? 제가 거인병이요? 1980년대에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와 함께 3대 책받침 여신 중 1인이었던 브룩 쉴즈. 그녀는 영화 프리티 베이비 블루라군, 욕망의 거리 7층 등 수많은 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과 황홀하기 그지없는 미모를 보여줬어요. 특히 블루라군에서는 파격적인 노출신으로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아리따웠던 브룩 쉴즈의 얼굴과 체형이 점점 와일드해지면서 팬들은 적잖이 당황했고 급기야 브룩 쉴즈가 거인병에 걸렸다는 루머가 돌고 이것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죠. 하지만 실상 서양인들의 외모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해외에서는 그녀의 변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해당 소문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돌았었다는군요. 아마도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룩 쉴즈를 그만큼 사랑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고요. 어쨌거나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같던 브룩 쉴즈의 그 여신 미모는 이제 전설로만 각인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2번의 이혼 그리고 백발. 배우 박혜민은 맘마미아 하늘이시여, 거침없이 하이킥 등 뮤지컬 드라마 시트콤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하고 유쾌한 연기를 펼쳤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2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첫 번째 결혼은 대학교 3학년일 때 자신에게 몹쓸 일을 저지른 남자와 억지로 해야 했고 남편이 된 그 남자는 질투와 집착이 극도로 과해서 남자 배우가 그녀 옆에 있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을 뿐 아니라 술 취한 채 연극 방해, 도청기 장착, 속옷 검사 등 병적인 의처증 증세를 보여 결국 이혼에 이르렀어요. 또한 9살 연하였던 두 번째 남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박혜미의 동료 뮤지컬 배우 2명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충격을 받은 박혜미는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혼을 했죠. 이런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산 때문일까요? 박혜미의 머리는 백발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그녀는 현재 일에 푹 빠져 지난날의 가슴 아픈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라고 해요. 언젠가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오케이 혜미처럼 당찬 박혜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어렵게 임신했거든요.
2022년에 결혼식을 올린 박수홍은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하죠. 축하드려요. 사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소송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졌고 몸 상태가 영양실조 상태에 가까웠다고 하죠. 체지방도 없고 골밀도도 다 빠져서 나무토막 하나가 걸어다니는 수준이었다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건데요. 헌데 한동안 아내가 임신성 당뇨 수치가 너무 높고 때문에 몸무게도 25kg나 쪄서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 박수홍은 아내가 임신 후 하루에 6개씩 먹인 자신을 탓하는데요. 왜 이렇게 반성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두 분 예쁘고 건강한 아이 순산하시길 기원하고요. 헌데 박수홍 씨 착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부인에 사랑스런 늦둥이까지 얻다니요. 박수홍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요? 그런가요? 이런 거 보면 즉시 신고 요망. 요즘 UDT 출신 유튜버 덱스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덱스는 약 8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짜 사나이로 데뷔해 피해 게임 솔로 지옥이 등에서 빵 터지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2-3 시리즈를 거쳐 현재 언니네 산지 직송에서 듬뿍 사랑을 받고 있고요. 덱스좌 매기남 드세요좌 등으로도 불려요. 헌데 최근 유명 연예인들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기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덱스 얼굴도 털렸다고 하는군요. 덱스의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덱스를 사칭해 딥페이크 AI 등 기술이 접목된 불법 도박 게임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으니 이런 불법 가짜 영상을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어요. 혹시 그런가요? 구독자님 및 시청자님들 중에는 저런 사기에 걸려든 분이 없겠지요? 압류 없겠지요? 어이 사기꾼 시들 대체 남의 얼굴 가지고 딥하게 페이크 치는 너님들 인생은 딥페이크 그 자체인 건가요? 그런가요?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살았어요. 80년대 대한민국 댄싱 퀸 하면 단연 가수 김한선을 꼽죠. 김한선은 오늘 밤으로 데뷔한 이후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기분 좋은 날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최고의 댄스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죠. 하지만 이런 김한선의 뒤에는 제작자이자 매니저였던 이모가 김한선의 입는 옷, 먹는 음식 등 모든 상황을 간섭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김한선은 스스로를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존재였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또한 1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이모로부터 단 한 번도 정산받은 적이 없었고 결국 옷 한 벌만 입고 이모로부터 뛰쳐나왔다고 하는데요. 헌데 미정산 금액이 무려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완전 남인 저도 화가 나려 하네요. 하지만 그 이모는 이미 2006년에 사망했고 김한선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등 자신의 길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헌데 김한선 씨는 노래, 춤, 그림 모두 잘하는데 대체 못하는 예술은 없는 건가요? 그런가요?